그렇죠. 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매주 아주 재밌는 소식들 가져오셔가지고 저희 방송에서 많은 얘기들 해주십니다. 준비가 너무너무 충실해요. 충실하다 정도가 아니라 넘쳐요, 넘쳐. 제가 PPT 많이 만든다고 늘상 자랑해 왔는데, 제 하루치 만드는 거를 거의, 한 편에 이렇게.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도 인사드립니다. 이경입니다. 네. 역시 조명이 좋아요. 네, 다른 방송에서 듣지 못하는 장영진 TV에서만, 야, 이경 얼굴 요즘 좋아 보인다 소리를 이 방송에서만 들어요. 이게 조명빨이죠. 예, 비싼 조명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이번 주 많은 일들이 있어도 이거를 한 단어로 축약하자면 김건희죠. 진짜 대단한 여성이에요. 대단한 박사님이세요. 사실 제가 이렇게 여성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자꾸 다른 쪽으로 좀 센 발음이 나오려고 해가지고 어떤 줄? 뭐? 한자가 아니라 한글 비속어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지 마세요. 혼자 있을 때 욕하세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데 네. 예. 지금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조만간 탄핵 생길 것 같다. 이거 탄핵 분위기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제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얘기합니다. 솔직히 지금 벌어지는 것 중에 10건 중에 한 건만 박근혜 터졌어 봐라. 그걸로도 이미 걔는 탄핵이었을 거다. 오늘도 저희가 이제 박근혜 때 탄핵과 지금 현 상황을 조금만 비교해 볼 건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짜 별거, 최순실 그렇게 나쁜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보니까 최순실 정도는 뭐 조금 만지고 대통령 연설문 조금 손대고 뭐 이게 뭐. 그러니까 뭐 공천을 주기를 했어. 그러니까 참. 뭐 그렇다고 해서 아니 최순실이 뭐 그 무슨 뭐 21g인지 뭔지 그런 것처럼 수익에 맞아서 여기저기 다 공사 뭐 아는 측근 회사가 그러니까. 공사를 하고 다녀 뭐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리고 박근혜도 그래서 뭐 최순실한테 뭐 그 연설문 좀 맡기고 또 정유라 좀 봐주라 그러고 엄청난 게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그랬는데 그때 엄청 분노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대통령 연설문을 막 이러면서 막 분노했었지. 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러겠는데. 자, 근데 지금 그 몇 배의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어떻게 고속도로를 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지금 요즘 하나 발견했어. 거기 자기네 뭐 그쪽 뭐 동물 키운대요 거기 또. 기억 나올라 그래. 제가 최근에 이상한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충남 쪽에 제보가 들어왔는데 서해선이라고 이번에 KTX가 새로 놓였대요. 네. 근데 그 서해선 KTX가 서울을 못 온대. 경기도도 못 온대. 안산 코앞에서 스톱이에요. 네. 그런데 근데 양평을 꺾어 가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면 당진 합덕을 지나가요. 당진 합덕? 뭐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당진? 네, 거기에 최은순 땅이 있죠. 예, 바로 거기에요. 어머. 맞아요. 제가 집에 이제 그 방송 다 마치고 이제 대전으로 가는 길에 당진으로 빠지는 길이 항상 그 이제 이정표 같은 걸 보거든요. 있죠. 그 당진 쪽에 다니면서 맞다 여기 그 장모 땅 있었다 이런 생각하면서 다 내려갔어요. 네, 그 땅 옆으로 지나가는 그쪽으로요? KTX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KTX가 서울을 못 오는 KTX야. 근데 지금 이미 완공이 됐고 시험 운전이 들어갔어요. 이거 어떻게 좀 알아봐야겠네요, 또 이거. 내가 그 보면서 이거
이거 이랬는데 지역 언론에서 이거 좀 보도 좀 해야 되겠다. 당진에서는 보도를 안 하죠. 당진은 안 하고 그래 출정권 언론에서 한번 그 이명수 기자처럼 뭐 새벽 1시 나타난다 그러면 거기서 잠복 그냥 무조건 요일을 몰라도 기다리고 있다가 하는 것처럼 또 어떻게든 취재를 그렇게 해봐야 될 텐데요. 아 진짜 한번 가서 저도 잠복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정 우리 장윤진 TV 한번 특종해 보실래요? 이경 TV에서 공동으로 조금만 송출되게끔 좀 해주시면 저도 한번. 그러니까 제가 잠복하고 있을 때 이경 대변인 잠시 그쪽 언론사들 제가 좀 알아요. 네, 대선 때 대변인 하면서 연락처 다 확보해놨거든요. 그 중에서 좀 대화 좀 해보고 저도 한 20시간 정도 녹취록 한번 따가지고 한번 돌려볼까. 네. 들리는 바에 따르면 네. 김건희 여사가 네. 이경의 전화를 기다렸다라는 얘기도 있었대요. 김 박사님 전화 드릴게요. 그래서 납작 엎드리기를 기다렸는데 이게 요것이 안 엎드리네라는 얘기를. 그래요? 저 두 분 다 전화번호 아는데 한번 드려볼까요? 오늘 문자 한번 먼저 넣어봐야겠네요. 시간 좀 됐어요 이미. 지났어. 옛날에. 네, 한 1년 정도 됐어요. 대선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이경이 지금쯤 납작 엎드리면 내가 하나 줄 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아서 윤석열을 실드 치다가 내부 고발자. 이제 그렇게 됐을 수도. 네. 자, 탄핵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탄핵 얘기가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만 나온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탄핵 얘기가요? 그쪽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요? 네,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검찰 쪽에서도 저도 직접 들은 얘기고 건너서도 들었는데 검찰 쪽에서도 특검 빨리 해달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하니까 차라리 특검해라. 우리는 못한다 그런 얘기도 있고. 빨리 해라. 저도 솔직히 이제 방송에서 이 얘기 들었다가 그냥 건너 아는 검사가 계세요. 그냥 검사예요. 그냥. 근데 진짜 그런 분위기를 본인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안 되니까 그냥 빨리 그냥 해라.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포기했대요. 대부분의 검사들은 기대가 없다. 이거 조만간 뭐 어떻게 끝나도 끝나겠다. 근데 그것도 좀 비겁해요. 비겁해. 자기 하지? 응? 어떻게 기소하냐 이랬대잖아요. 여사를 어떻게 기소하냐. 나 너무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원래 하면 되지. 비겁해요. 그냥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고 막 해. 그리고 옷 벗어. 그럼 그 다음에 뭐야? 민주당 공천 받아. 그리고 의장활동 잘하면 되지. 네. 자, 근데 조중동 쪽에서 탄핵 얘기가 벌써 많이 나온다고 하죠?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제가 요즘에 일부러 사설을 쭉 봐요. 왜냐면 박근혜 때 보면은 일면 이면 정치면 막 시끄럽게 있었는데 정말 그 단독 보도도 있었지만 사설 기류대로 정말 움직였거든요. 그렇죠. 조선일보가 사설도 아주 그냥 그대로 움직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한 언론사가 유독 쳐요. 경향신문이랑 한겨레보다 더 센 튄 발언을 한 언론사, 보수 언론을 제가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조중동에서 탄핵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하신 그 언론사가 어떤 언론사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믿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 언론사를 믿지 말라고요? 조중동은 절대 믿지 말라. 믿는 건 아니죠. 믿는 건 아니고 그들끼리의 뭔가 계산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뭔가 하겠죠. 계산이 섰겠죠. 정말 정의롭다 생각하지는 않은데요. 그냥 이 판이 돌아가는 게 괜찮다 싶으면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칼럼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기용 칼럼. 동아일보의 이기용 기자가 쓴 대기자라고 하는 사람이죠. 스테이맨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법 심판 때 그러니까 김건희가 사법 심판 때 서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다라는 칼럼이에요. 근데 우리 제가 경향과 한겨레도 말씀드렸지만 사법 심판 때라는 이 용어는 처음 나왔어요. 경향과 한겨레는 지금까지도 오늘도 제가 다 오늘까지도 오늘 아침까지 다 찾아봤는데 오늘 오전까지 특검해라. 약간 이 정도예요. 김건희 사과해라. 사과는 무슨 사과야. 근데 이미 사과할 때 지났죠. 그리고 김건희 수사받아야 된다. 이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심판대에 서는 게 아니고 우선 수사를 받아봐. 약간 그렇게 읽혀지겠죠. 아직까지는 그 유죄는 아닌 것 같은데
수사는 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약간 네. 회유 같은 느낌이죠. 근데 여기는 사법 심판 때 무조건 서야 돼. 근데 여기 이제 그 내용도 보시면은 아주 세요, 리드부터. 이 이기용 칼럼에 옛날에 그것도 있었어요. 벌써 한 몇 달이 됐습니다만 지난 아마 연말일 거예요. 네. 이른바 김건희 패서인 칼럼이 아마 이 양반이 쓴 걸 거예요. 그래서 서초동 사과로 내쫓아야 한다. 이게 작년 12월 그 8일 날 칼럼이에요. 네. 작년 12월인데 이 사람이 관절을 떠나 사저에서 근신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예, 그 말인데. 그건데 패서인이라는 말은 없어 여기에. 근데 저 말이 패서인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파생돼서 김건희 예. 패서인을 검색을 하시면은 이 칼럼 이후에 다른 언론사에서 아니면 뭐 블로그 글이든지 뭐니 여기 검색이 많이 돼요. 패서인이란 말이. 패서인이라고. 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관절을 나와서, 그러니까 용산을 나와서 서초동으로 가라. 기껏해야 그 말인데 이거를 사과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잘 안 쓰는 고어적 표현이잖아요. 이거를 쓰니까 이게 되게 옛날식 표현이 등급되면서 마치 초가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패서인 이렇게 하나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수 언론에서 그때 12월 달의 분위기는 뭐였냐면 아예 김건희의 이런 논란, 뭐 그 공천 개입설, 인사 개입설 그때도 이렇게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네. 지금 녹취록 나오기 전이죠. 그때 이제 막 그게 나왔었죠. 이제 소위 말하는 저기 갑자기 예, 명품백 사건이 막 불거졌었죠. 하도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도 예, 고속도로는 큰일 났어. 한참 앞전에 일인 양평고속도로 흰 거는 한참 앞전에 일이고. 아니, 너무 많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그거는 한참 앞전에 네. 일이고 뭐 그 해외 순방 나가는데 뭐 이렇게 그 대통령 재산 목록에 신고되지 않는 그 보석 같은 거 몇 천만 원짜리 하고 오는 그것도 한참 앞전에 일이고요. 진짜. 근데 이때가 보수 언론이나 모든 그러니까 소위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런 거를 보도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냥 침묵할 때.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작은 언론사나 아니면 특히 지금 이렇게 미디어가 아주 방대해지면서 유튜브 방송에서도 취재를 정말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국민의힘이나 어떤 느낌이었냐면 김건희를 향한 민주당 좌파들의 마녀 사냥이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나는 보수 레거시야 이런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은 시기. 언급조차 안 했던 네, 맞아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패서인급으로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 김건희를 패서인급으로 만든 비판하는 저격한 첫 번째 시작이 작년 12월 동아에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바로 그 기자가 이번에 사법심판대에 서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다라고 칼럼을 썼어요. 좀 짚어볼까요? 저기 리드가 되게 시원했어요. 리드 문자.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네. 쫙 키워볼게요. 예. 자,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놓고 여권 내에서 왈가왈부하는데 부질없다. 때를 놓쳤기 때문이다. 사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는 한참 지났다. 결론부터 말하면 유일한 해법은 사법적 심판대에 서는 것이다.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될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정한 사법적 처분을 받는 것 외에 그 어떤 출구도 없다. 이거 세게 나왔네요. 이게 사설의 청문단이에요. 이게 조중동에서 나왔단 말이죠. 아니 동화. 동화. 조중동 아니고 동화. 동화에서요. 이거 언론,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상으로 10월 3일에 올라갔고 지면으로 10월 4일날 올라간 거예요. 지면으로 10월 4일날. 아니 이거 그때 아직도 김건희 사과해라라는 언론이 아주 많아요. 아직도 그렇죠. 사과만 하면 끝날 것처럼. 네. 아니 무슨 김건희 무슨 사과야. 근데 여기서는 벌써 10월 4일날 야 끝났어. 사과할 거 아니야. 사법적 심판대에 서야 돼. 이렇게. 넌 사실 감옥 가 이 말이나 다름없어요. 사실 감옥 가라고까지는 말 못하니까 사법심판대에 서라고 한 건데 이것도 아마 애둘러서 말한 걸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래도 지금까지 가장 센 제일 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왜 보수 진보 언론이라고 굳이 구분을 하잖아요. 진보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다 통틀어서 소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곳에서는 가장 센 발언이 나온 게 동아였습니다. 네. 자, 이런 얘기도 했네요. 자,
김 여사는 자신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상당한 지분이 있다고 여긴다고 한다. 고비마다 자신의 조언이 남편을 오늘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자, 그렇지만 김 여사는 국민에게서 실오라기만큼의 권력도 위임받은 적이 없다. 사인이 국정에 개입하는 그게 바로 국정농단이다. 보세요. 동아에서 사법적 심판대가 나오고 국정농단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나왔어요. 이보다 선배로이 어디 있어요? 자, 국정농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냥. 이 정도는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인식하고 대체로 비슷하긴 하네요. 최고의 우리 그 민주당이 최고의 발언하잖아요, 월수금. 네. 거의 최고의 발언급이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동아를 찬양하기 위해서 나온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동아일보를 막 저 조등도 보지 말라고 하는데 동아일보 보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흐름 현상이 왜 이런가? 동아가 왜 이런가? 그래서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예측할 것이냐 보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칼럼의 몇 가지를 좀 더 짚어볼게요. 저는 이 칼럼에서 제일 재밌게 봤던 대목이 사실 이 대목이에요. 사법심판대에서는 게 유일한 탈출구다라는 대목인데. 뭘 만드셨네요. 예. 명품백 수수 같은 참담한 일이 공개됐는데도 계속해서 나쁘끄러운 일들이 터져 나오는 걸 보면 국민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정말 최소한의 공사 구분의식, 자기 위치 파악 능력, 윤리관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로 권력의 정점부에 들어가 있구나.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대목은 과거 정권들에서처럼 백엔 및 송사로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뜻을 관철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김 여사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며 자신이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도 된다.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예, 바로 이 부분인데. 백인미 흉사로 시작을 해서 자기가 대통령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한다라는 거. 이거 너무 그냥 솔직히 나쁘끄럽게 만들어 놓은 건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제 권력 주변의 비선들은 간접적인 영향력, 대통령을 구워 삶아 가지고 간접적인 영향력을 얻으려고 한 건데 얘는 뭐야? 지가 대통령이야. 간접이 아니라 내가 직접이야라고 할 정도 V1이다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예전에 왕의 장예빈 같은 느낌. 그렇게 약간 첩 같은 느낌? 이 김 박사를 약간 그렇게 우리가 연상이 되게끔도 이 사설을 좀 칼럼을 쓴 것 같아서 저는 그 부분을 일부러 뺐어요. 네, 그거 조금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뺐어요. 아니 지금 이 칼럼 내용은 장희빈이나 장녹수와 같은 연상이 되는 거. 그런 사람을 연상시켰다기보다 측전무후를 연상시켜야 되죠. 어떤 말? 측전무후. 우리 같으면은 하여튼 뭐 측전무라든지 천추태후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장희빈 같은 백엔의 송사라는 게 아니라 천추태후 같이 지가 직접 흔드는 문정왕후처럼 지가 직접 흔드는 그 상황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출신으로 따지자면은 글쎄 뭐 정난정보다도 못한 천기죠 천기. 박사님을 더 얘기해? 전화드릴게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행사하는 거는 천추태후나 측전무후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이런 메시지에 측전무후, 천추태후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여황제 이러잖아요. 알겠습니다. 내가 말을 길게 했네. 우리 할 거 많아요. 네. 아무튼 이것이 동아일보 4일자 칼럼입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요즘에? 같은 날 4일이에요. 조선일보 뭐라고 했냐면 광화문 뷰라는 게 있어요. 모두가 알고 모두가 눈 감는 김 여사 문제라는 칼럼을 썼죠. 누가 눈 감는데 지들이 눈 감았지. 자, 거기서 그래도 뭔 말을 했나요? 네, 여기서 이렇게 쭉쭉 저는 뽑아온 게 그냥 저건데 제가 읽을까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처분도 남았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최근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기사화되고 있다. 거의가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사들이 수사했을 때 확보했던 내용들이다. 당시 문재인 검찰이
김 여사를 공범으로 기소하지 못했던 것은 말 그대로 정황이었기 때문이다. 이거 제가 왜 보았냐면 이런 식으로 기사 썼네. 모터스 처분이 남았다. 마치 팩트를 얘기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었는데 이걸 쏙 빼고 그때 수사했지만 기소하지 못했잖아. 그런데 왜? 이유는 뭐야? 지금 많은 팩트가 나왔는데 이거 10월 4일자 조선일보 칼럼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정황이기 때문에 기소 못한 거야. 이런 식으로 못하기도 합니다. 야비한 네. 아니 그 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동훈이 대검의 중수부장, 반부패 부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 중앙지검장이 이제 이성윤 검사 지금 근데 인터뷰 나와서 하잖아. 나 그때 아무것도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러니까 사실 그때 친문 검사가 누가 있냐고. 친문 검사 누군지 그 이름을 한번 대보라고 그래요. 이성윤 검사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기사 한 명 있었다. 한 명 가지고 그게 수사가 되나? 지검장이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완전히 그 당시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그리고 정황만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지금도 정황만 있다는 건가? 네. 지금은 판결문이 있죠. 이 나쁜 놈들아. 그리고 검사들이 이미 얼마나 그 김건희 씨하고 장모가 몇십억 원의 이익을 주가 조작 이익을 챙겼는지 그거 다 보고서도 다 있는 거고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저 칼럼에서 제가 그 따로 이미지는 가져오지 않았으나 약간 물타기 하는 게 있었어요. 더불어민주당 쪽도 각도에서는 다른 각도 쪽에서는 탄핵이 부정적인 기류다. 이런 얘기도 그 내용이 들어가요. 누가 탄핵이 부정적인지 모르겠는데. 는 없어요. 그냥 더불어민주당 쪽은 다른 각도에서 탄핵의 부정적인 기류다. 왜요? 이것만 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전혀 없이. 근거도 없고 내용 설명도 네, 없고. 그리고 두 번이나 탄핵 당하게 할 수는 없다. 여권 기류가 이렇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조선일보에서는 야 두 번이나 탄핵 당하라 왜 이래 발음이 두 번이나 탄핵 당하게 하지 마. 이거를 지금 칼럼에서 계속 메시지를 국민의힘 쪽에다 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면은 누가 했는지도 없어. 그냥 딱 짧게요. 두 번이나 탄핵 당하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근데 앞에 보면 누가 했는지는 없어. 누가 주어가 없는 거지 없어요. 누구 말 맞다나. 네, 이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그렇게 돌려서 쓴 거죠. 그러면서 김건희는 주가 조작은 정황이야.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이게 엊그저께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2부속실을 또 얘기를 해요. 제2부속실 설치가 늦어진 것 비판받는다. 아니 이제 와서 왜 제2부속실이야? 부속실 있으나 없으나 없이 이걸 지금 4일날에 이런 칼럼 쓴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 어디니까 아까 내용 동화와 조선의 스탠스가 완전히 극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쪽 생각하고는 좀 많이 틀리군요. 조선하고 동화하고 조선은 일반적인 보도 방향대로 지금은 아직 스탠스를 유지하는 거고 동화가 확 틀었죠. 작년 12월부터. 보니까 지금 뭐 각 언론사들 특히 뭐 조중동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 분위기가 네. 아주 원로인 사람들하고 애매하게 이제 중진급 된 기자들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경영을 참여하고 있는 메인 기자들하고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이 많은 사람들, 뭐 김대중 칼럼 쓰신 요런 양반들, 이 양반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원로층들 얘기들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미 끝났다, 저거 내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기운 칼럼들이 나오는데 지금 그 조선일보의 이제 거의 이제 그 주필급들 이런 분들 얘기는 현직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이제 윤석열 쪽에 많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도 역시 의리를 지키시는 그분들의 심리를 모르겠네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주고받는 게 맞나 모르겠네요. 그 지금 총선 전후까지만 해도 조선일보도 동아랑 비슷한 스탠스를 가고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있었겠냐고. 총선 지면은 사퇴하라. 아니 살짝 어쩌다 조선일 제가 그런 일부러 안 가져온 게 그냥 어쩌다 살짝 튀는 느낌? 더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김건희 이런 식으로 저격한 적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 한동훈이 사실상 지금 실각 상태라 그러잖아요. 거의 지금 뭐 이제 사면초가 실각 상태. 근데 그렇게 되면은
대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윤석열을 내쫓았을 때 대안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끌고 가야 한다. 스탠스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선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어이씨 뭐 탄핵시키면 되지 뭐 굳이 한동훈이 계속할 필요가 있어? 다른 애들도 있잖아. 뭐 또는 그리고 민주당 하면 되지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조선일보는 아니야 절대로 안 돼. 민주당한테 절대로 정권 줄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자기네들 국힘당 안에서 혹은 검찰 안에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한동훈이가 나가리가 돼버렸네.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은 버리는 카드가 아닌 거죠, 윤석열. 그냥 김건희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제2부속실 왜 안 만들었어? 그냥 이 정도. 그런데 뭐 지금 아직 정황이네 주가 조작. 이 정도 선. 야 이걸 정황이라고 말하니 참 당황스럽네요. 최근이죠. 최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보면은 우리가 그 관저떠나 근신하라는 게 작년 12월이잖아요. 김건희 패서인. 그게 작년 12월인데 그때 당시 그러면 그 조선일보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 12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칼럼을 다 뒤져봤어요. 비교를 해보셨군요. 죄다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딱 두 건이 나오더라고요. 찾아봤는데 작년 23년 12월 21일 날 김건희 특검 여야 합의 추진 이것도 나올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한동훈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니까 조금 꺼낸 거예요. 그냥 독수 조항을 제거하고 총선 후 추진 이 바람직한 입장이다 이 정도예요. 총선 후 추진도 사실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이때는 일종의 김빼기였군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작년 12월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근에 10월 4일 날 칼럼의 정황이다라는 것처럼 문재인 친문 검사들 1년 반 넘게 수사했잖아. 근데 김 여사 합의점 찾지 못했어.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아와 비교가 되죠. 동아는 패서인까지 나왔어요. 패서인급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조선은 같은 시기에 아니 지금 뭐 없잖아. 주가 조작 뭐가 있어. 합의점 찾지 못했자 이 정도인 거고 30일 날 하나가 나와요. 네, 이게 아마 이 칼럼이었던 것 같아요. 30일 날 웃기지 않아요? 야, 이건 정말 저질이다. 이건 진짜 막 간 거죠. 그러니까 21일 날은 주가 조작에 대해서 수사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였는데 12월 30일 날은 김건희 특검? 야, 김정숙 특검이 더 해야지. 야, 이게 뭡니까? 이게 글이에요? 진짜 그래서 저도 깜짝 되게 당황스러운데 무슨 김정숙 특검이 뭐 하자는 거야? 딱 한 줄 있어요. 왜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범죄 혐의가 훨씬 농후한 것이 김정숙 여사 문제다라고 하면서 아주 악랄하게 기사를 썼는데 그 근거가 뭐냐? 5년간 모든 해외 출장에 동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개 같은 소리. 이게 기자야. 진짜 이게 저는 이런 걸 볼 때 기자 얘기를 더 하기보다 이런 것도 인간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이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어거지를 쓰죠? 아니 저기가 없었어. 욕도 아까운데. 박정훈 칼럼 그러니까 조선일보 논설 그 실장이고 논설 실장이에요. 이분 저한테는 어르신이잖아요. 이 어르신 어쩌다 이런 글을 쓰게 될 정도로 됐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숙 여사 김건희 박사에 대한 많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그 많은 자료들이 팩트가 많이 나왔는데 김정숙 여사 특검해야지. 해외 순방 갔잖아. 따라갔잖아. 5년간. 이게 끝. 순방 안 따라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김건희 순방 어떻게 됐지? 그랬더니 이제 몇 번이나 같이 찾아봤더니 지금도 동남아 5박 6일 순방 중 아니신가요? 그렇죠. 지금도 순방 중.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 11월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9개월 동안 순방 16번. 16번이요? 네, 역대 대통령 중 최다. 이게 작년 11월 기사에 나왔어요. 근데 이때 그 뒤에 김 박사님 항상 같이 가시죠. 항상 같이 갔죠. 그 명품백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한 번 빼먹었고 한 번은 해외 순방 일정이 취소가 돼 버렸고. 예. 여사가 그때 못 나오는 상황이었었죠. 그랬더니 야, 그럼 대통령 일정도 취소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메인스트림인 거지. 그렇게 따지면 김건희 씨가 해외 순방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작년 기준으로 네. 역대 최다잖아요.
이것만 가지고로도 그럼 특검해야죠. 특검해야 되겠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참 조선일보가 네. 진짜 제정신이 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사실 분위기가 지금 특검이 아니고 참 기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작년 12월 기준 네, 조선일보 분위기. 조선과 비교를 한 거죠. 동아는 폐선값까지 나왔어. 나왔어요. 정리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근데 조선일보는 김종숙 특검해라. 이유는 해외 순방 따라갔다.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지금도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도이치모터스 기소, 불기소를 놓고도 조금 색깔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뭐야? 오늘자 칼럼. 오늘자. 동아일보 오늘 나온 거예요. 기소는커녕 보도 자료대로 끝나나라고 네. 기사가 나왔네요. 자, 이게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제 기소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동아예요. 이게 무슨 뭐 경향이나 한겨레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1월 5일 날에 법무부가 이례적인 보도 자료를 내요. 거기 나와 있는 워딩이 뭐냐면 김 여사에 대하여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할 사건이라고 딱 명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뭐 기소는커녕 보도 자료대로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나냐라는 것이 오늘자 동아일보 부국장이 이런 칼럼을 쓴 겁니다. 그때 이건 아시잖아요. 이게 그냥 부국장이 난 이 칼럼을 쓰고 싶어라고 해서 쓴 게 아니죠. 그렇죠. 스탠스가 뭐가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원수 기자 대충 어떤 저 몰라요 이분. 전 조금 알거든요. 예, 출입을 같이 했는데 대략 보통 회사 쪽 스탠스를 많이 따라가는 친구죠. 예, 그러니까 조직의 논리에 충실한 그런 역할들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자,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자 동아 칼럼입니다. 주가 조작의 피의자 신분이 김 여사이지만 검찰 태도는 통상적이지도 않았다. 서면 조사도 하고 다른 부분을 추가도 확인하지도 않고 결론 내리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 불기소를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역할을 한 전주에게는 방조 혐의 유죄가 인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김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가 얻은 이득이 23억 원이라는 검찰 의견서 이미 공개됐다. 보통 사람들이 재테크하듯 증권사에게 맡겨놓고 물어가면서 한 것이라는 논리까지 검찰이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서 좀 되게 지금 김건희 박사 쪽이나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 얘기했었죠. 증권사 담당자에게 맡아놨다.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논리가 검찰이 받아들일지 궁금하다. 그 논리가 너 틀렸어 이 말을 하는 거잖아. 오늘자 칼럼에. 받아들였는데 이 친구도 받아들일지 궁금하다래. 거의 지금 받아들이는 상태인데, 근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도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라는 명품백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그게 뭐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명품백 같은 경우에 사실 검찰이 계속 주장하는 게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지 않냐. 그 핑계가 계속 돼요. 그러면 배우자 남편, 그러니까 공무원인 남편은 처벌 조항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거에서 저 관련돼서 김영란법으로 해서. 네, 근데 그 조항이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검찰은 그거는 퇴임 후 이러고 비도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도망갈 구멍이 있었는데 도이치모터스는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야, 이제. 검찰 내부에서 기록이 너무나도 명백한 것들이 있으니까. 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전부 다 이거는 내가 못하겠다라고 빼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긋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요즘 동아일보가 이런데 조선일보가 또 조금 다르네요. 조선일보 오늘자 어제죠. 네. 조선일보는 어제 칼럼이 저는 이거 정말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무관심의 회초리가 약이 될 수도 있다 해요. 관심을 끊어라. 여기 리드가 뭐였냐면 제가 이것만 가져왔어요. 내용이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가져왔는데 내용이 리드가 요즘 내 주변에 정치를 끊는다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고 시작해요.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해. 그러다가요. 무관심의 회초리가 약이 될 수도 있다. 무관심의 회초리인가?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 얘기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근데 자기네 조선일보도 이렇게 막 실드를 치다가
어제자 칼럼에서는 쉴드가 안 쳐졌나 봐요. 그러니까 정치에 무관심해라. 이 칼럼에 무관심이 7번 나와요. 전형적인 조중동의 그 행보가 이래요. 그러니까 불리하면 우리 관심 끊어버려. 관심 끊어 말하지 마 이런 거예요. 무관심의 회초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치를 끊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신문에 보도하지만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막 자기네 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관심해라 이 얘기를 계속 7번이나 주장을 합니다. 그 보면은 지난번부터 우리 그 얘기하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 명절 때 보면 네. 그 누구가 명절 밥상에 올라가니 많이 네.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막상 명절 밥상에 조중동이나 보수 세력들이 불리한 내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조중동 아예 보도를 안 해요. 그렇죠. 아예 안 하죠. 예. 그 사람들 원래 안 하죠. 지금 역시 똑같은 스탠스인 거예요. 야, 관심 꺼. 아니, 본인들이 보도를 안 하는 거는 원래 그랬어요. 근데 남들도 정신 끄라, 신경 꺼라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뭐 지금은 나서서 본인들이 칼럼을 써. 이 칼럼을 굳이 꾸역꾸역 보는 그 구독자들한테 무관심해. 찾아하다가 보지 마 이러고 있는 거죠. 이게 어제자입니다. 예. 이 정도까지 왔어요 지금. 불리하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죠. 박근혜 탄핵 8년 전이죠. 네. 그때 조선일보나 TV조선이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때 모양새를 동아일보가 나서서 하는 것 같지? 이런 기류가 좀 잡혀서 제가 혼자 말하면 주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혼자 그냥.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칼럼들을 굳이 여러분들께서 조선이나 동아의 칼럼을 정말 보기 싫겠지만 그래서 비교하는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저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참 조선일보의 태도가 좀 그래요. 네. 아무튼 조중동 전체 분위기가 좀 변하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 확실하게 더 이상 윤석열을 실드치기가 어렵다. 더 나가서 윤석열을 넘어뜨려야 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는 뭐 분명해 보이네요. 박근혜 정부 때 TV조선이나 조선일보,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그냥 할게요. 뭐 JTBC에서도 태블릿 PC 보도가 나왔는데 조선일보나 조선 쪽에서는 정말 경쟁하듯이 막 보도를 막 쏟아냈거든요.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워싱턴 포스트가 그 닉슨 대통령 그때가 1974년도 워터게이트 사건 말씀하시죠? 네. 그거를 되게 그때 엄청 보도를 열심히 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아예 하야시켰잖아요. 그런 사례를 드는 것이 박근혜 정부 때 조선이었어요. 박근혜 정부 때 JTBC라고 안 해요. 박근혜 정부 때 조선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조선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중에 인터뷰를 했을 때 조선일보가 뭐 가장 뭐 미웠다고 했나 서운했다고 했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얘기한 인터뷰도 있었죠. 당시에 상황을 보고 윤석열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조선일보하고 정권이 싸우면은 망한다. 그럼 조선의 방가 지방과 윤석열은 아직까지 사적인 관계가 안 끊어졌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또 방송인데 달리 하라 그랬어요. 아니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추정을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약간 적응이 덜 됐네. 예. 나 많이 당해가지고요. 이제는 그만 당하고 싶다. 아유, 정말. 네. 생활을 일부러 받아들이시지는 못하는군요. 내년부터요. 네. 올해까지는 좀 몸 좀 살게요. 네, 아무튼 그 확실한 분위기가 그 조선일보하고 척지진 않겠다 이런 태도인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조선일보가 그냥 무관심의 회초를 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보도라. 지금 뭐 중앙일보도 살짝 좀 완전 상당히 돌아선 것 같은 느낌이 보이고. 굳이 안 가져온 이유가 중앙쪽 스탠스가 애매해요. 애매하지 왔다 갔다 해 거기는. 조선일보보다는 스탠스가 강도는 조금 더 세요. 좀 더 센데 그런다고 해서 튀지도 않고 뭐 이상해서 아예 가져오지도 않았어요. 대체로 보면은 중앙 같은 경우에
편차가 되게 커요. 중앙은 이랬다 저랬다야. 기계적 중립을 조금 이렇게 유지하려고 그냥 정말 묶이지도 않게 기계적 중립이죠.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다가 되게 뭔가 스탠스가 이상해. 그러다가 갑자기 한동훈을 확 죽여 세웠다가 그러다가 또 갑자기 윤석열을 열심히 실드 쳤다가 갑자기 윤석열 두들겨 팼다가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그날 출입 기자 기분에 따라서 아니면 그 보도국장님의 기분에 따라서 막 뭐가 그날 당번에 따라서 좀 이상해서 아예 가져오질 않았으면 헷갈릴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지금 분위기는 탄핵 직전하고 비슷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네, 지금 비슷하죠, 진짜로. 보면은 당시 그 조선일보가 상당히 셌었어요. 보면 내용을 보면은 뭐 하나하나 다 비교해가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선은 비슷하다라고 했을 때 판만 그냥 그게 말씀드릴게요. 보도 같은 거 말고 판만. 그때 한국갤럽이 2016년도 10월 달에 여론조사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29%였어. 30%가 무너졌다 막 그래요. 근데 지금 한국갤럽이에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7일 날에 23%, 그 전에는 20%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 의석수가 122석. 현재 여기 무슨 당이죠?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 108석. 이런 것도 비슷해요.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여론조사도 비슷하고 전반적으로 비슷하다. 그리고 그때 탄핵에 앞장섰던 것이 뭐 JTBC가 한 번 있긴 있지만 가장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조선일보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동아가 좀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 그러면 TV조선과 조선일보가 도대체 뭐를 했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때 제일 눈에 띄는 건 조선일보가 했던 그 사진이죠, 사진. 그때 우병우 황제조사. 이 사진. 네. 이거 TV조선 기자가 찍은 거예요. 네. TV조선에 보면은 개관 기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턴이었죠. 네. 인턴 기자예요. 네. 그때 이 기자님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기자님 알고 저도 그때 기자였으니까 선배 그 선배도 아실 거예요. 근데 저 사진 찍고 학교 후배요. 학교 후배요. 근데 저 사진 인턴으로 해서 저 사진 찍고 정규직으로 저 사진 찍고 동문회 와가지고 다들 술 한잔 얻어먹고 갔어요. 근데 저기 사진을 찍는 장소가 그러니까 잘 나오는 장소이긴 했는데 그냥 뻗치기죠, 뻗치기 하다가 저 사진을 찍었다고 하죠. 재밌는 건 거기도 아크로모예요. 아, 그래요? 아크로 비슷한지 아크로폴리스인지 무슨 아크로 뭔가 하는 건물이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줌을 쫙 당기면은 나오기도 하고요. 누구 말로는 저 전국 빌딩에서 뭐 밭에 쫙 당겼다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저 위치상이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저 사진 찍은 기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너무 잘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냥 썰이고요.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때 우병우가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 마치 본인이 검찰 조사하는 검사인 것 마냥 이런 식으로 국민 분노를 샀죠. 그렇죠. 여론몰이를 확 만든 것이 분노하게끔 만든 것이 조선일보였어요. 조선일보. 진짜 저 사진에 분노 많이 했어요. 네, 조선일보였었죠. 그리고 워터게이트가 아니죠. 미르나 K재단 이것도 조선일보 아주 열심히 보도를 했어요. 아주. 그렇죠. 이게 보면은 지금 파란색 부분 있죠. 네. 이게 이제 미르와 K재단의 조선일보에 보도 일지에 거의 매일 그냥 매일 했어요. 빵빵 터뜨렸었군요. 근데 그때 당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한겨레 기자였었거든요. 맞아요. 한겨레 기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른 인터뷰에서 TV조선이 보도하지, 그러니까 않았으면 미르나 K재단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으면 미르 재단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겨레도 그때 팀을 꾸려가지고 막 취재를 막 시작했을 때였었거든요. 그런데 저때 조선일보는 뭘 받아서 한 거죠. 한겨레는 뻗치기를 한 거. 받아서 했구나. 네, 그때 받아서 했던 거고 한겨레는 뻗치기를 해서 한겨레가 팀을 꾸려서 그때 이제 준비를 했지만 미르나 K 재단에 대해서는 TV조선이 보도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지금 잘 짚히는 게 그 당시에 그 정윤회 문건을 썼던 사람이 박관천 경정이잖아요.
박건천 경대에 많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JTBC가 뭔가 검찰 쪽에서 뭔가 계속 받고 있어요. 보니까. 동아는 지금 계속 아직 동아는 뭔가 팩트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매우 작년 12월부터 매우 윤석열 김건희 씨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 검찰 내에서도 지금 윤석열 쪽한테서 밀려난 라인에서 밀려난 친윤 라인에서 밀려난 정치 검사들, 특수부 검사들이 JTBC 쪽에 뭔가 건네주고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JTBC에서 건넨 게 그냥 한두 명의 검사가 아니고 무슨 조직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예, 조직적으로 넘어가는데 그 조직적으로 넘기는 게 한동훈 쪽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검찰이 그러니까 지금 검찰 수뇌부가 한동훈 라인을 통째로 날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결국에 이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의 갈등이나 싸움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디서 붙느냐? 결국 검찰에서 붙을 거예요. 검찰에서 한동훈 라인과 윤석열 라인이 전면전을 벌이는 지금 현재로서는 한동훈 쪽 라인이 계속해서 약간 수세니까 뒤에서 슬쩍슬쩍 이렇게 흘려주고 있는 거고 보면 그게 경향이나 한겨레나 특히 요즘 JTBC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걸 계속 윤석열 쪽에서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대대적으로 치러 나가겠죠.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립니다. 결국 최후의 일전은 뭐 지금은 김대남이니 또 뭐 공천이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 최후 일전은 검찰에서 벌어질 거다. 라고 합니다. 기대되네요. 네. 기대되네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할 일을 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샴 쌍둥이입니다. 둘이서 싸우고 둘이서 싸운 것까지 모르겠는데 둘이 갈라지면 둘 다 죽습니다. 저는 우리는 그때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자멸이라고 하죠. 보통 이런 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조선일보가 그때 전 되게 이건 막 많은 분들이 분노했던 거 의상실 영상도 찍었어요. TV조선이. 그랬죠. 근데 되게 놀랐던 게 이 영상을 어떻게 확보했을까 싶어요. 근데 저게 이제 그 의상실이에요. 의상실에서 저기 최순실 씨가 막 뭔가를 만져요. 근데 최순실은 그냥 일반 민간인이에요. 저러고 대통령의 의상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만져요. 그러려니 했는데 갑자기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는데 똑같은 옷을 입었던 거죠. 근데 저 영상은 저게 사진이 아니고 영상이에요. 저 영상을 TV조선에서 보도를 하고 또 분노가 국정농단이라고 엄청난 큰 분노가 또 일었던 여론을 조성을 했었죠.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야. 아니 뭐 옷 사주는 거야. 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여론몰이 이렇게 몰고 가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잠깐 생각해 보면은 야 조선일보가 몰고 갈 땐 절대 거기 따라가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거까지는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꾸로 보면 사실 그게 박근혜만 몰아붙이고 끝났으면 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조국 대표한테 써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제 조선일보가 뭐 한다고 그게 우리 입맛에 맞다고 따라가면 절대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동아에서는 저 정도까지는 안 하나 보네요. 동아에서는 앞으로 이제 동아가 어떻게 뭘 하게 될지는 저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처럼 이렇게 저열하게 별거 아닌 것도 별거인 것처럼 떠벌리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확 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으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럼 채널에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해주세요. 채널A는 지금 나댈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다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은 채널A는 날아갈 수 있어요. 채널A하고 MBN은 날아갈 거예요. MBN은 벌써 이미 걸려 있죠. 지금 당시 허가 받을 때 사기를 쳐가지고 허가 받았다. 사실 허가 받을 때 사기 쳐서 허가를 받았다면은 아니 조민 씨 보세요. 그 인턴 증명서 하나 가지고 졸업장을 날려버렸잖아. 그런데 왜 MBN은
허가 문서로 사기로 했으면은 허가가 날라가야지. 근데 지금 1년 영업 정지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아주 커요. 아마 흔들릴 거예요. 근데 뭐 한상혁 당시 방통위원장이 애매모호한 포스를 취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아무튼 MBN 날라갈 거고요. 채널 A는 이제 그래 설명 좀 해주세요. 채널 A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한동훈하고 이동재 사이에 검언 유착 사건 네. 그 사건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추가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더 책임진다라고. 저는 그래도 그것 이해는 하는데 우리 박근혜 때는 TV조선과 조선일보가 같이 막 경쟁하듯이 자기 같은 계열사 아니라고 해도 같은 계열사죠 뭐 그렇게 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동아는 이렇게 강하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채널A는 그냥 똑같아요. 여전히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채널A도 만약에 할 거면 동아 똑바로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할 거면 똑바로 해라. 동아 채널A 똑바로 해라. 잘해보자. 왜? 인력 구성이 거긴 친검이 많아요. 아, 또 그래요. 제가 이름을 친검이 많으면은 검찰 쪽에서도 김건희 윤석열 정권은 약간 털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친검인가 보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딱히 윤석열 쪽에 붙지도 않잖아요. 지금 거기 있는 애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상황. 아무튼 동아일보 어떻게 하는지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하야든 탄핵이든 동아일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어요. 조선만큼 하는지 한번 보겠어. 똑바로 하란 말이야. 네. 알아들었지. 동아 관계자 이거 보면 쟤 뭐야 이럴 거 아니야. 그래도 난 할 말을 하겠다 이거예요. 채널 A하고 뭐 방송 혹시 뭐 할 생각 없나 보죠? 앞으로? 아이고. 이- 채널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자를까? 아니, 자르지 마세요. 네. 자, 벌써 1시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요. 예. 마무리 좀 해주시죠. 앞으로 그러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8년 전에 최순실한테 분노하고 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까지 된 거는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선을 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큰 분노를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는데 지금 똑같죠. 지금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김건희 박사잖아요. 근데 지금 최순실보다 김건희 박사가 훨씬 더 하면 되지. 잔인하게 뭔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네. 최순실이 한 10배는 되는 것 같아요. 10배도 더 되나? 100배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최순실은 솔직히 우리가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김건희 박사처럼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2년이 넘게 남았죠. 넘게 남았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언론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이제 특검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로 힘을 내면서 한번 지켜보면 좋겠다. 그래도 이제 언론 진영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지금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더욱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끝낼 거예요? 예, 끝내야 돼요. 1시간 했어요. 1시간이나 했어요? 네, 다음 주에도 네, 좋은 얘기 또 충실한 준비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은 개그 안 하시죠? 요즘 개그 안 통하더라고요. 해했어요. 그냥 이경대로 하려고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